2018년 10월 6일 영국 소더비 경매장. 마지막으로 경매에 붙여진 작품이 104만 파운드, 약 16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고 액자 속 그림이 아래로 내려오며 파쇄되기 시작했죠. 그림이 절반 정도 잘렸을 때 파쇄장치 작동이 멈추었고 낙찰자는 손상된 그림을 그대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작품 가격은 더 치솟았고 작가는 풍선과 소녀였던 작품 제목을 사랑은 쓰레기통에라고 바꾸었습니다.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새 이름으로 수정된 이 작품은 2021년 경매에서 무려 원래 낙찰가의 18배인 187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9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억소리 나는 이야기로 포문을 연 이곳은 2022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이고요. 저는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미술관 옆 영화관의 진행자 김정은입니다. 저희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프로그램이 다소 생소하시다고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한 시민 라디오 교육방송이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방송작가로 일해오신 전문 강사님과 함께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습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랍니다. 이번 10월에 방송 2기 교육이 시작된다고 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여기 평생학습관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평생학습관에 대한 깨알 홍보는 잠시 접고요. 오늘은 미술관 옆 동물원으로만 나들이를 다니셨던 청취자분들을 여기 미술관 옆 영화관으로 한번 초대해볼까 합니다. 저희 영화관은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나 이론보다 좀 더 친숙하고 흥미있는 영화를 통해 여러 미술 작가와 작품들을 감상해보고요. 더불어 그 작품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나 에피소드도 함께합니다. 사실 미술 작품들 어지간히 마음먹지 않은 보러 가기가 쉽지 않죠. 자녀가 있는 분이시라면 딱히 관심이 없어도 아이들 교육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미술 전시회라든가 갤러리들은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흥미 1순위의 장소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처럼 자칫 난해하고 익숙지 않은 미술관이 우리 청취자들에게 여느 극장처럼 친근하고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Lately I've been hard to reach. I've been too long on my own. Everybody has a private world where they can be. 오늘의 첫 곡 에미넴의 뷰티풀 듣고 오셨습니다. 흑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힙합 음악에서 가장 성공한 백인 힙합 아티스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장르를 불문하고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가수이기도 하고요. 다소 길이가 있는 노래이긴 하지만 에미넴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며 만들었던 나름 의미 있는 사연이 있어 오늘의 첫 곡으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에미넴이 뷰티풀과 함께 소개해드릴 오늘의 영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작가이며 가장 작품값이 비싼 작가 중에 한 명인 아티스트 뱅크시에 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영국의 화가, 그래피티 아티스트, 사회운동가, 영화 감독으로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칭하는 작가이죠. 제가 방송 첫머리에 소개해드린 소더비 경매장의 억소리 나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불후의 퍼포먼스를 펼친 이 작가 뱅크시의 신상에 관해선 사실 그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대신 전무후무한 희대의 퍼포먼스가 종종 있었을 뿐이었죠. 2003년 10월 어느 날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검은 코트에 모자를 쓴 키 큰 남자가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2층 7번 갤러리로 올라간 그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벽에 붙였죠. 시골 풍경을 담은 평범한 유화 위에 폴리스 라인을 스텐실로 찍은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답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그의 동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동영상으로 촬영돼 얼굴이 가려진 뒤에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17개월 동안 우리가 아는 저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파리, 뉴욕, 런던의 유명 미술관 7군데에서 비슷한 장난을 더 쳤다고 하네요. 한 번은 대형 박물관에 잠입해서 소를 사냥하고 쇼핑하는 원시인이 그려진 돌을 몰래 지느라고 도망갔는데 며칠 동안 사람들은 그게 가짜인 줄 몰랐다고 해요. 또한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놓아둔 미사일 딱정벌레는 무려 23일 동안이나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예술을 거칠애로 여기고 제대로 감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행위 예술이었던 거죠. 이쯤 되니 여러분 무언가 호기심이 생기고 자꾸 알고 싶어지지 않나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흥미진진한 그의 얘기 계속해 볼게요. 맑고 경쾌한 휘파람과 함께 휘슬을 부릅니다. 플로리다.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let me know. Girl,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You just put your lips together and you come. 네, 잠시 사연 소개 좀 해드릴게요. 방황하던 20대 무언가를 결정하고 현 상황과 결별해야 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 바닷가를 홀로 찾아 고민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나 홀로 겨울 바닷가 여행.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따뜻합니다. 다른 사연 하나 보내드릴게요. 날씨도 신선하고 덥지 않은 날 재미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기뻐요. 모든 분들 내일 또 오늘 또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바라요. 네, 따뜻한 사연 읽어드렸습니다. 좀 전엔 휘슬의 플로리다와 함께 게일의 ABCDEFU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왠지 걱정이나 두통이 사라질 것 같은 상쾌한 리듬의 곡이었죠. 사실 노랫말들은 그리 밝고 깔끔한 편은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 위 노래의 느낌과는 영 다르게 무언가 미스테리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한 화가 뱅크시. 항상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작품을 만들고 사라지죠. 인터뷰를 통해서 대면한 사람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라고 하네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예술 작품을 공개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우리에게 알려진 거라곤 그가 영국의 서부 항구 도시 브리스톨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그래피티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밝힌 바와는 달리 전형적 노동계급 출신은 아니었고 수업료가 꽤 비싼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제도권 미술계를 조롱한 저 유명한 두 사건의 주인공 뱅크시라는 이름도 물론 가명이며 얼굴과 나이 등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이죠. 아트 테러리스트, 얼굴 없는 화가, 거래의 무법자, 그리고 미술계의 로빈후드 등 여러 화려한 수식어들만이 그를 따라다닐 따름이죠. 그는 왜 이토록 익명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난 알려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멋에 겨워 자신의 대단찮은 얼굴을 알리려는 등신들은 세고 셌죠 라고 뱅크시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가를 날렸답니다. 뱅크시의 익명성은 그를 논할 때 항상 던져지는 질문들 중에 하나이죠. 영화를 보면 오랫동안 그와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들의 얼굴들과 신상을 밝히면서 작가에 대한 인터뷰를 하지만 뱅크시만은 여전히 얼굴이 복면에 가려진 채 진행이 된답니다. 이러한 그의 익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 화제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의 매력과 작품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인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영화를 관람하는 내내 명확하게 단정 짓기 힘든 부분이기도 했죠.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영국의 국민 가수이죠. 언제 들어봐도 시원한 보이스의 주인공 아델의 롤링 인 더 아이 오브 더 타이거와 힙합으로 쇼미더머니에서 존재감을 빛냈던 가수 창모의 메테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메테오는 별똥별, 즉 유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네요. 제가 한때 쇼미더머니에 꽂혀서 늦은 시간까지 프로를 시청하며 새벽잠을 설쳤던 기억이 새롭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에게 꽂혀 잠을 설치거나 일상의 루틴이 깨어졌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깨트리고 여기 오셔서 꿀잼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각종 유익한 행사를 마련한 지금 이곳은 2022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이고요. 저는 시민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에서 진행하는 미술관 옆 영화관의 프로를 맡아 아트 테러리스트 뱅컷이라는 제목의 영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가 뱅크시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작품들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뱅크시의 작품은 주로 반전주의, 탈권위주의, 무정부주의, 진보주의, 반자본주의, 즉 반소비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의 대부분이 자본과 권력에 대한 조롱과 함께 전쟁과 소비에 대한 반대관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 다소 전위적이고 실존주의적이며 허무주의적이기까지 한 미술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뱅크시는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탐욕과 이선, 부조리나 소외와 같은 현대사회의 인간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정체성으로 지루함을 혐오해 결코 지루하지 않은 미술을 추구하죠.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2018년 소도비 경매장에서의 퍼포먼스도 예술을 돈으로 구매하는 자본적이 된 미술 시장의 덧없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작품 얘기 계속 해보실까요? 인디 가수이며 작가이기도 한 가수 요조가 불러줍니다. 화분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언젠가 집 앞에 놓여있던 화분 요조의 화분과 함께 아이유가 불렀죠. 좋은 날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며 신청해주신 청취자분의 탁월한 선곡이었습니다.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즐거워요. 10월 8일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복궁 야간 관람을 하고 싶어 예매하는데 오늘 10시부터예요. 여기 행사 시작 시간과 같죠? 엄청 밀리고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부스와 행사를 체험하며 웃고 있네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기래요. 그리고 또 한 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청취자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의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신청하신 노래는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영화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국내에서 뱅크시 그의 이름이 미술계를 넘어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가 직접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가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국내 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이후 2011년 8월 극장에서 개봉하면서 뱅크시라는 작가에 대한 관심은 좀 더 확장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 국내 거리예술 관련 매체에서 그의 이름은 가장 먼저 호명되는 존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과거 장 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헤링에 이어 그래피티를 넘어 도시예술가의 위상을 획득했다 해도 무방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비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가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유난히 귀에 들리는 용어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바로 눈치채신 것처럼 방송 서두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됐던 그래피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피티의 사전적 의미는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피티의 어원이 긁다, 긁어서 새기다 라는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문자이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는 이미 진즉에 거리 예술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소 충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영화의 전반부가 그래피티의 탄생과 거리 미술에 대한 역사 개요로 진행되며 40여 분 가까이 할애의 뱅크시라는 거리 미술의 아이콘이자 현재 살아있는 미술가 중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존재의 영향력에 대해 세밀히 다루기도 했죠. 아마도 이 부분은 굳이 뱅크시에 대한 관심이 그리 없더라도 도시예술 분야를 알기 위해선 필수 코스이지 않나 싶더군요. 몇 년 전 겨울이었나요? DDP, 동대문 플라자로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래피티 전시를 접하고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언젠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마을 벽화 꾸미기도 이러한 그래피티 작업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그래피티를 접하셨나요?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싸이가 부릅니다. 대대. 20, 22, side coming back. Long time no see, huh? 오래가 아니지, huh? 우리 다시 웃고 일고 지지고 뻗고 Let's get loco. And then it's over. 네, 이젠 글로벌 가수가 된 싸이의 대대과 함께 이어졌던 곡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였습니다. 다시 좀 전에 알아봤던 그래피티에 대해 잠깐 더 이야기해볼까요? 그래피티는 1970년에서 80년대 뉴욕의 빈민가에서 빈민가 청년들이 자신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표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처음 출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초기 힙합 문화와 어우러졌고 단순한 예술적 양식을 뛰어넘어 하나의 종합적 실천으로 표출되게 이릅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해서 빈곤과 범죄가 만연하던 영국의 항구 도시 브리스톨, 역시 혼란한 한 시절을 보내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도시를 관통하는 기찻길 근처 노동자 계층 집단 주거지 바터니를 위치한 청소년 센터에서 일했던 어느 사회복지사가 건물 담벼락을 아이들의 그래피티 공간으로 내어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할 일 없이 빈둥대던 불량 청소년들에게 넘치는 기운을 뺄 여지를 제공하려는 아이디어였죠. 그의 의도대로 남는 건 시간인 이들에게 멍석을 깔아준 담벼락 캔버스가 있으니 곧 그래피티는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그래피티는 브리스톨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브리스톨 그래피티 1세대 후발주자 중 마침내 뱅크시가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뱅크시의 작업은 반전, 반체제 사회운동과 조우하게 되고 당대의 시대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의 작품은 점점 더 큰 조명을 받으며 결국 뱅크시 현상은 영국을 뛰어넘어 세계적 관심을 얻게 이릅니다. 그와 함께 지금도 여전히 미디어의 뱅크시 찾기 광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홍보가 아닌 자기 보호를 위해 익명성으로 자신을 감쌌고 대신에 쥐와 원숭이를 거리 곳곳에 새겨 넣었죠. 하지만 현대미술의 상업주의는
살아있는 실명의 예술가를 등장시켜야만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답니다. 이 뱅크시를 찾아내려는 매스미디어의 광풍은 2021년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국내에 소개된 영화 공개숲의 뱅크시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언제 짬을 내야 한번 감상해 볼 계획이에요. 잠시 에드시런이 부르는 배드 앱치 감상하며 쉬어가실까요? Every time you come around, you know I can't say no. 네, 에드시런이 들려주는 사운드 배드 앱치와 몬스타엑스가 불러주었죠. 대동단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대면 평생학습 한마당 대동단결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해 주신 청취자분의 선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초등학생 때 많이 듣던 소녀시대 노래인데 시간이 지나니 요즘 그때가 참 그립네요. 다 같이 신나게 듣고 싶어요 라며 소녀시대 신청해 주셨네요. 네, 저도 무척 그리운 소녀시대입니다. 제16회 전주시 평생학습 축제를 축하하며 자원봉사를 함께하게 되어 기뻐요. 21세기 협력 공동체 아이콘이 꽃을 피우는 시대로 전주 시민들이 이번 3일 동안 열리는 축제를 통해 더욱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민세님의 나는 행복한 사람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준비되는 대로 서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뱅크시 의회와 유임된 의회는 990만 파운드, 약 157억 원에 2020년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한 게임 체인저는 1670만 파운드, 약 265억 원에 팔렸습니다. 꽃다발을 던지는 시위자, 죄를 눈처럼 먹고 있는 소년, 베개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병사와 팔레스타인 전사, 방탄조끼를 입은 비둘기 등 자신의 이미지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작가 뱅크시.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그러나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작가 뱅크시. 뱅크시는 정말 반체제적인 걸까요? 그는 아웃사이더일까요? 인사이더일까요? 끊임없는 미술시장의 공격으로 그는 결국 미술시장을 무너뜨렸을까요? 마지막 종영과 함께 무수한 질문과 모호함이 교차했던 영화 아트 테러리스트 뱅크시를 보고 그의 삶과 예술의 궤적을 따라가며 작가를 종합적으로 그려보려 했던 오늘 제 프로그램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평소에 익숙지 않은 생소한 용어나 내용들로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다양한 음악과 함께 최대한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한 시간 꾸며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가와 작품으로 여러분과의 재회를 꿈꾸며 마지막 곡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2022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이고요. 저는 평생학습 라디오 플레이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미술관옆 영화관의 진행자 김정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멈춰있던 심장을 뛰게 할 노래 타이니 라이엇 샘 라이더가 불러줍니다. 내 안에 무언가를 숨기지 마. 작은 폭동을 일으켜. 진실이 무엇인가 알 때까지 계속 움직여. 지금 이 순간도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과 뱅크시 같은 도시 게릴라들의 시가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겠죠.
There's a feeling, there's a fire, there's a whisper preaching to the choir. Take the leaders and the